안녕하세요. 팀치과 아저씨입니다.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을 베이스로 하는 기술적 분석 강의 69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까지 해서 하모닉 패턴의 이론적인 부분은 이 책에 담긴 선에서 모두 다루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단원은 하모닉 패턴을 마치며 정리하는 교양 과목 같은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의 8장 9강 하모닉 패턴을 마치며 단원을 담고 있고요. 하모닉 패턴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와 해결책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하모닉 트레이딩에서 실수를 범하기 쉬운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요. X포인트를 설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닉 패턴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닉 패턴은 시장의 반전 포인트를 PRG를 통해서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칙이 굉장히 명료한 편이라 실전에 적용하기 쉽고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패턴들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하모닉 트레이딩 역시도 실수를 범하기 쉬운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요소입니다. 하모닉 트레이딩이 주관적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하모닉 패턴이 얼핏 보아서는 패턴의 비율이 정량화되어 있으며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가 숫자로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모닉 트레이딩은 굉장히 객관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알다시피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놀이가 아닙니다. 항상 계획 있는 투자가 필요하고 접근도 객관적이어야 하는데요. 하모닉 패턴이 주관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더 객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모닉 패턴의 주관적인 면모가 나타나냐면요. 임펄스 레그라고 불리는 XA 레그를 작동하는 것, 즉 X포인트를 설정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B, C, D 포인트의 위치, 그리고 PRG, PEG의 설정, 그리고 반전 여부를 파악하고 거래에 진입하는 과정,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정하는 과정과 거래를 실행한 이후에 매니지먼트를 해나가는 것, 이런 것이 다 주관이 개입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X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포인트는 어디에 정해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다양한 후보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X점은 패턴의 원점에 해당하며 저희가 예측하는 트렌드를 보여주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트상에서 X포인트의 후보, 즉 스윙 로우는 생각보다 많고요. 약세 패턴의 경우는 스윙 하이가 되겠죠. 그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것은 투자자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X포인트를 어디에 정하는 것이 객관적일까요? 가장 이견이 없는 곳은 반전이 일어난 최초의 지점입니다. 즉 가장 기본적이고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인 지점에 해당합니다. 긴 하락 추세 이후에 반전이 일어난 최초의 지점, 여기를 X포인트로 잡았을 때는 아무도 이견이 없겠죠. 여기서 잡은 X포인트가 강세 패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훌륭한 X포인트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X포인트를 정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 주요 지지 저항 레벨이 되겠습니다. 하모닉 패턴의 모든 점들은 반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들이 되어야 하고요. 주요 지지 저항 레벨에서의 되돌림이 있었다면 이 지점을 X포인트로 설정하여도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같은 차트이고요. 여기서는 아까 반전이 시작된 최초의 지점이 아닌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에서 목선의 지지가 나타난 리테스트 지점을 X포인트로 설정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강세 버터플라이 패턴을 만족하였으며 주요 지지 저항 레벨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X포인트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SR 플립이 일어난 지점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X포인트를 작동할 수 있는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SR 플립이 나타났다는 것은 반전의 근거가 중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차트와 똑같고요. 계속해서 저항이 나타나던 구간을 뚫고 지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SR 플립이 나타난 지점을 X포인트로 설정하더라도 이 X포인트는 꽤나 의미를 갖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X포인트를 설정했을 때는 불리시 딥 크랩 패턴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점 모두 A, B, C, D 포인트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이후 거래 매니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 요소입니다. 시장이 내 패턴을 알아봐 주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하모닉 패턴은 연구가 잘 이루어진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논리적인 패턴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프라이스 액션의 경우는 단순한 개념이라도 이 의미와 논리, 형성 과정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솔리데이션만 예를 들더라도 이 콘솔리데이션이 일어나는 이유와 의미가 있고요. 콘솔리데이션의 돌파가 갖는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모닉 패턴은 다양한 연구와 논문 등을 통해서 검증되어 온 패턴은 맞지만
피보나치 비율의 중첩 이외에는 아주 큰 논리를 갖고 있는 패턴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모닉 패턴만을 믿고 시장이 나의 하모닉 패턴대로 가주기를 원하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항상 프라이스 액션, 보조지표, 다양한 타임프레임에서의 분석 등 다른 근거를 중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작동한 하모닉 패턴이 원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할 때는 빠르게 무효화할 수 있는 결단력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 요소입니다. 하모닉 트레이딩만을 고집하면 큰 흐름을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모닉 트레이딩은 구조적으로 XA 레그에 상응하는 깊은 되돌림이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따라서 횡보장에서 혹은 추세의 반전을 포착할 때는 유용하지만 추세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습니다. 추가적으로 추세장에서의 하모닉 패턴은 추세에 역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큰 추세를 보지 못하고 하모닉 패턴만을 찾아내는 행위는 옳지 못하고요. 추세장에서 하모닉 패턴의 단독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의 경우는 강한 상승 추세장입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장에서 강세 하모닉 패턴을 찾았다면 운 좋게 성공할 수도 있었겠지만 약세 하모닉 패턴들을 찾았다면 계속해서 실패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체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비율만 맞춰서 하모닉 패턴을 찾아내는 행위 자체는 큰 흐름을 놓칠 수 있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요소입니다. 박스권 장세에서의 하모닉 패턴인데요. 박스권 장세의 경우는 가격이 큰 지지 저항 레벨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모닉 패턴을 이용하기 유리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모닉 패턴이 횡보장에서 나타나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 예시의 경우는 횡보장이 꽤 오래 지속되었지만 하모닉 패턴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네요. 이런 경우는 하모닉 패턴만으로는 아예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모닉 패턴만을 고집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요소입니다. 손절가에 헌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모닉 패턴의 장점 중 하나는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의 설정이 명료하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는 동시에 손절가를 사냥당하기 쉽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손절가의 사냥은 시장에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죠. 하모닉 패턴의 손절가는 대부분 비슷한 레벨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레벨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필자의 경우는 비교적 위험한 거래의 경우는 작은 비중으로 타이트한 손절가를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여유로운 손절가를 설정한 후에 저배율 혹은 현물 진입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드디어 긴 하모닉 패턴에 대한 강의가 끝났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하모닉 패턴에서 실수를 범하기 쉬운 다양한 요소들 그리고 X포인트를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프라이스 액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